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2020년 3월 12일 장전 체크포인트입니다. WHO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뉴욕 시장이 다시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5.86%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은 4.89%, 나스닥은 4.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67% 하락으로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110여 개국에서 12만 명 이상 확진자 수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선언을 했는데요. 이 팬데믹 선언은 각국의 소비와 생산 차질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악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시그널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상당히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에서 유동성 공급을 추가 확대를 단행을 했습니다. 1일 초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환매 조건부 채권, 즉 레포 거래 한도를 1,500억 달러에서 1,750억 달러로 확대를 한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시장은 이제 일제히 약세장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의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약세장이라고 하게 된다라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52주 최고가 대비해서 20% 이상 하락하게 되면 추세적인 하락을 의미하는 약세장으로 좀 분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약세장으로 들어선 것은 2009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렸던 부분들이 20%가 이제 딱 진행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보게 된다라면 20% 가까이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지금 이게 뭐 한 약 20.26%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저점 기준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과거에 2018년도, 19년도 때의 하락의 폭을 보게 되면 이것도 거의 뭐 20% 가까이 하락을 했었어요. 지금 수준과 과거의 수준이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이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고점 기준으로 딱 따져놓고 보게 된다라면 52주 최고가 대비해서 밀려 내려왔으니까 이게 약 한 21% 정도가 되네요. 작년 2018년도, 19년도 사이에는 19%, 20% 정도가 됐고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라면 고점권역에서 밀려 내려온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게 된다라면 약 한 20% 가까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때는 약 한 24% 정도 밀려 내려왔었죠. 근데 사실 이게 이 뉴욕 시장,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1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어요. 엄청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 나갔었는데요. 이제 요 상승에 대한 추세는 어느 정도 상승기는 일단락이 좀 되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있어서의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약세장으로 들어선 것은 2009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현지 시간으로 11일 날 코로나19에 관련해서 대국민 연설을 갖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로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장으로는 금일 10시입니다. 10시에 열리는 대국민 연설에서 코로나와 경제에 관련된 언급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변동성을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미국 시장은 대부분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나 델타 항공 등은 4% 넘는 하락을 좀 기록을 했고요. 금융주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모건 체이스 4% 넘게 빌렸고요. 시티그룹은 8%대,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6%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 이외에 뭐 애플이나 아마존, 테슬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각각 뭐 많게는 8%가 넘게, 적게는 2% 이내의 하락률을 좀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이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야간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0.9%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20년 들어서면서 거래소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개인 쪽은 14조대가 넘게 매수를 했어요. 그 사이에 외국인은 7조 6,500억의 매도 물량을 좀 출회가 됐고요. 기관은 8조 400억 원의 순매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8조 400억 중에 대부분은 금융투자 쪽에 있어서의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전날 거래일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전에 매수를 했다가 다시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도 구원투수 역할을 했던 그런 모습에서 다시 313억 원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전날 7,800 거의 7,900억 가까이 외국인들을 좀 매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 이 단일 종목으로 5,500억 이상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일단은 유심히 좀 봐야 될 부분들이고 7,800억이 아니라 6,800억이죠. 6,800억대의 매도 중에서 삼성전자 단일 종목으로 5,500억 가까이 매도를 했단 말이죠. 거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있어서의 변동성은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 들어서면서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개인이 3조 6천억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 4,670억과 1조 8천억대의 순매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매도 물량이 좀 기록을 했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과 기관 모두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개인들만 순매수를 해주고 있죠. 전날 같은 경우는 외국인 2,600억대의 순매도를 좀 기록을 했어요. 기관은 580억 정도의 순매도를 좀 기록을 했는데, 매도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아마케가 연말로 좀 연기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로 좀 순매도가 좀 기록이 됐죠. 젠백스나 제넥신, ABL바이오, 오스코텍 등이 순매도 상위에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시장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헬스케어나 IT 등 20년 성장 섹터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미코, 네페스, 덕산네우룩스, 슈프리마 이런 종목군들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에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기관 또한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섹터 순매도 상위에 포진이 되어 있어요. 제넥신이나 오스코텍, 헬릭스미스, ABL바이오 등의 순매도가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올해 성장 섹터에 있어서의 매수 유입이 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5G와 IT 쪽 섹터죠. RFHIC, KMW, 동진세미캠, HFR, 실리콘웍스, 테스나, AP시스템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시장에 있어서 금일도 아마 변동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오늘은 또 동시만기입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체크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일 한국 시간으로 10시죠. 연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들 좀 체크, 변동성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오늘 하락을 이용해서 이 하락이 나오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투매가 나온다라면 투매에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버텨야 되고요. 또는 일부 현금이 있던 그런 부분들로 받아야 됩니다. 분할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할 거예요. 밀리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버텨야 된다라는 거. 세계 각국의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책 이 부분들로 해서 공조화가 진행이 된다라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이 가능할 거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10시에 한국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증감 여부가 좀 발표가 되죠. 이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지수를 좀 잠깐 볼게요. 어제 장전 시황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미국 시장이 갭상승, 뭐 급등 마감을 하게 되면 한국 시장 체감이 좀 좋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뭐 이 자리대를 메꿀까 뭐 이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그 자리대를 일단 깨고 내려갔습니다. 장중에 1900선을
하회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심리적인 영향이 좀 상당히 큽니다. 심리적인 영향이 좀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흐름들을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사실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작년 8월달 이 자리대가 1900선을 살짝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다시 이 11년에서 16년 구간으로 회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도 아래 꼬리에 달리는 이런 변동성들이 꽤나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이 부분들을 심리적인 요인으로 보게 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포인트에서 100포인트 뭐 이 정도는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누차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지만 지금에 있어서 금융위기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유가에 대한 부분들, 처음에는 코로나 이슈 이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유가에 대한 급락이 좀 나왔죠. 유가에 대한 급락, 이 부분들로 엮이면서 경기 침체로 갈 것이다라는 요게 확산이 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 붕괴가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08년도, 09년도에 있었던 금융위기, 이 부분들처럼 밀리지는 않을 거다. 저는 여전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다.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수 어찌됐든 간에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연초 계속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준점 명확하게 잡고 매도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는 밀려 내려왔었고, 바닥을 만들고 난 이후에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이라면 버티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장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이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하나를 좀 보게 되면 변동성 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크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최근 들어서 좀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죠.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과거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2008년, 2009년도 때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없어요. 이 이후에 유로존에 대한 위기,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정도까지의 변동성, 빅스 지수가 상승을 하거나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얼추 다 올라왔다.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죠, 지수는. 그렇다는 얘기는 지수는 다시 반등이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투매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매도로 동참하는 게 아니라 매수로 대응해야 되고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비교적 빠른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반등보다는 이러한 반등권역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고 했었었는데요. 이제 밀리게 된다라면 비교적 이러한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어 보여요. 이러한 반등도 나와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심리적으로 다 잡아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오늘도 무턱대고 좀 매수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 투매가 나오는지 여부를 보고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당전 체크포인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